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자, 금일은 폭락 시기에 대해서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올 하반기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미국 금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2000년 닷컴 버블 때 금리 인하로 폭락했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인근 금융위기 당시 때도 금리 인하로 폭락했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로 시장이 쇼크가 왔죠. 사실은 금리 인하 때문에 쇼크가 왔다기보다는 정부에서 경제 위기 왔다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고요. 시장이 폭락하기 전에 전조 증상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했을 때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금리 인하를 하는 과정 속에서는 시장이 무너졌고요.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는 시장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금리가 5%대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장이 금리 인하를 하는 과정 속에서는 시장이 쇼크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는 경제가 다시 좋아진다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먼저 폭락하고 그 이후에 좋아진다. 폭락 시기를 볼 수 있는 지표가 달러 하락이고요. 부동산 하락이고요. 식량 급등이고요. 금리 인하입니다. 이 조건이 전부 다 성립하는, 제가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그 사이에 쇼크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했죠. 금리 인하를 했던 2000년, 그 다음에 2008년 인근, 그 다음에 2019년도, 2020년 인근, 이 시기에 시장이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자, 2000년 인근이면,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1000포인트대 인근에서 400포인트대 인근까지 대략 한 55% 폭락했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폭락이 2000포인트 인근에서 1000포인트대 인근까지 50% 폭락했고요. 2019년, 2020년 요 인근에서는 2000포인트대에서 1400대 인근까지 대략 한 30%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랑은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긴 받아요. 이 기준점에서 많이 올라왔을 때는 많이 하락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요 기준점에서 많이 올라왔으면 많이 하락하는데, 지금 잘 보시면 2008년도 인근 고점에서 크게 올라와 있진 않아요. 한국 증시의 종목들이. 그래서 미국은 크게 무너져도 한국은 크게 무너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예전처럼 뭐 시장이 코스피 지수가 50% 박살난다는 아닐 것 같아요. 사실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 않은 위치에 있다면 쇼크가 와도 많이 하락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미국 증시는 크게 이제 쇼크가 올 건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한국 자산은 안전 자산으로 바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은. 다만 미국 증시가 폭락하는데 한국 증시는 안 떨어질 순 없죠. 근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미 산 꼭대기에 가 있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타격이 큽니다. 그 다음에 달러 가치의 하락이라는 것은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한국 돈을 산다는 거죠. 한국 증시로 오고 있어요, 실제로. 이 쇼크가 왔을 때 안정국인 한국으로 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금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테슬라가 뭐 9% 정도 쇼크가 왔는데, 시가총액이 1000조 원 되고 2000조 원 되고 막 3000조 원 돼버리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가총액이 낮을 때는, 예를 들어 이제 미국의 우량주들이 정말 많잖아요. 만약에 테슬라가 100조 원에서 2000조 원까지 오르게 됐을 때 사실 이 100조 원 가지고 이 종목을 올리면 되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1000조 원 되고 2000조 원이 돼버리면 이제 2000조 원에서 더 많은 돈이 들어와야, 20배가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은 화폐가 들어와야지 여기서 그 위로 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정도의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계점까지, 예를 들어 대출까지 끌어와서 증시를 받쳐주고 올리고 있었잖아요. 이 돈이 없다는 것을 어떤 곳에서 관찰할 수 있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0조 원짜리 테슬라를 팔고 100조 원짜리 20개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규모가 훨씬 작으니까. 10조 원이나 50조 원 이렇게 작은 종목들이 하루에 막 50% 100%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와요.
과거 2000년도 닷컴 버블 당시에도 처음에 한 개의 종목을 뭐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아마존, 애플 같은 주인공이 먼저 엄청나게 급등을 해요. 근데 그 종목이 너무 비싸져 버리면 올리는데 한계가 드러나요. 화폐가 그만큼이 없으니까. 막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막 5천조 원이 돼버리면 여기서 이제 몇 천조가 들어와야 종목이 올라가는데 그 정도의 화폐가 없어요. 그러면 자본을 움직이는 투자사들은 이런 종목보다는 작은 종목을 공략합니다. 비중을 축소하고 작은 종목들을 뭐 1%, 2% 올리는 게 아니라 50%, 100%를 상승시켜 버려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들을 높게 올린단 말이죠. 이게 지금 폭락 전에 나오는 전조 증상이고 2000년 당시에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때는 기술주들이 아무거나 사도 5배를 벌던 시절이었어요. 잘 사면 10배 벌고요. 대박으로 잘 사면 20배를 벌던 시절이었으니까 지금하고 모습이 굉장히 유사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신규주를 올리고 있잖아요. 막 신규주를 하루에 막 200%, 100% 올리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막바지 단계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화폐가 끝물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규모가 뭐 몇천조가 되는 규모가 큰 회사들은 이제 올라가는데 막 한계점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 이럴 거면 야 3000조짜리 주식을 올릴 바엔 100조원짜리 주식을 200조로 만드는 건 어떠냐. 지금 계속 돌려서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주인공 먼저 올랐고 그 다음에 이군들 상대적으로 좀 작은 회사들을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바닥권에 들어간 종목들을 또 급등을 시키고 있어요. 막 2배씩 막 올리고 있죠. 그게 최근에 또 넷플릭스를 막 2배, 3배 막 이런 식으로 올려버렸죠. 그게 지금 폭락 전에 나오는 전형적인 전조 증상이에요. 2000년 닷컴 버블 때 딱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죠. 지금은 완전 도박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4가지의 경우가 만났을 때 시장은 붕괴가 됩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5%대에서 동결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하락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것도 있어요.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다가 안 할 수도 있어요. 항상 얘기한 대로 한 적은 없거든요. 안 한다고 했다가 올리거나 올린다고 했다가 내리거나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꿉니다. 왜냐면 있는 패를 다 공개해버리면 그 패를 보고 투자자들이 이탈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돈을 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좋게 얘기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닷컴 버블 당시 95% 폭락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미국 주식을 여기에 사서 한 100% 막 수익 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미국 증시를 맹신하고 주식을 계속 장기 투자하겠죠. 잘 보시면 이 고점 영역이 제가 길어봐야 최장 2년이라고 했잖아요. 닷컴 버블 같은 경우도 1년 6개월 정도 고점 영역을 유지하다가 폭락을 했어요. 왜냐면 화폐가 그만큼 지탱을 못 해줘요. 종목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예를 들어 화폐가 여기 낮을 때는 1조원 가지고 시장을 올릴 수 있지만 그 다음에 100조원 가지고 시장을 움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00조원 가지고 시장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000조를 가지고 시장을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돈이 무제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현금, 그 다음에 대출, 그 다음에 부동산 팔아 주식. 나만 했지만 우리 형이 하고 우리 아빠가 하고 우리 삼촌이 하고 이렇게 내가 가진 돈이 1억이어도 1억을 가진 사람이 100명이 모이면 시장을 올릴 수 있고 1000명이 모이면 시장을 또 올리죠. 그 다음에 10,000명이 모이면 시장을 올립니다. 하지만 그 인구와 화폐가 결국 정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높은 고지까지 끌어올려도 더 못 올라가는 이유는 그 화폐를 더 공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그러잖아요. 이 고점을, 이 날을 정확히 맞추고 싶다 라고 하지만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팔고 나와도 결국은 승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개미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40%를 못 먹는 거, 그것만 생각하고 계속 꼭대기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탈출을 못했을 때는 그만한 대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어차피 이 꼭대기에 정확히 팔고 나오는 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 날을 정말 어떻게 맞춥니까? 이 몇 년 중에 이 하루를 맞출 수가 없어요. 한 번에 빠지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고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 정도를 말씀드렸죠. 이 네 가지가 정확하게 일치했을 때 시장은 무너진다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나오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꼭 하셔야 된다면 한국 증시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한국 주식은 아직도 저평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쇼크가 와도 잠깐 떨어지고 다시 올라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생각보다 좋은 그림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다만 뭐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 있죠. 그 종목들 잘 아실 거예요. 성장주나 기술주에 해당하는 그런 종목들은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쇼크가 같이 올 거예요. 그 외에 사실은 이제 한국 증시의 종목들은 대다수 저평가고, 지수를 보시더라도 2010년도 이 인근에 그냥 머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떨어져도 많이 하락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시장이 50%가 빠지고 이렇진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21년도에 이미 한 차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향후에 미국으로 인해서 쇼크가 와도 덜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자산은 제가 봤을 때는 안전 자산인 것 같고, 지금부터는 뭘 보셔야 되냐면 한국 주식 중에서 식량 관련주를 보셔야 됩니다. 현재 식량 위기가 시작됐는데 미국에서는 물가가 잡히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죠. 올 하반기에는 폭염과 홍수, 극한 기후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밀이나 콩이나 사료나 가축이나 식량 가격이 폭등을 하겠죠. 극한 기후 변화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요. 식품 인플레이션 등 광범위한 경제적 타격을 초래할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엘니노 현상이 지구온난화와 맞물려서 이상기후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농산물 및 에너지 비용, 산업재해 물류 비용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국의 아파트와 오피스, 부동산 등의 가격은 지난 5월 고점 대비 8에서 14%가량 하락 중인데요. 폭락이 오기 전에 전조 증상이 부동산 하락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내년 말까지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고점 대비 약 27% 하락을 전망했는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대략 35% 하락했는데요. 그만큼 현재 위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8월부터 뭔가 조짐이 보일 확률이 높다라고 했는데요. 최근 뉴욕 증시 주가 급등에도 투자 전문가들은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문 펀드 매니저들은 자신의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비중을 5.3%로 늘린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들 중 48%는 내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답니다. 연봉킹을 배출했던 증권사, 부동산 금융업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유럽발 부동산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했는데요. 증권사, 부동산 금융 담당자들은 연말까지 자리 보존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부터는 제가 바이오 열풍이 불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정부가 세계 1위 바이오 의약품 제조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바이오 경제 2.0 추진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산업부는 이를 통해 2030년 바이오 경제의 생산 규모 100조 원과 수출 규모 약 63조 원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인데요. 바이오는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미래 먹거리로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분야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바이오 열풍이 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바이오 주식 중에 어떤 것이 좋은지는 단방에 아실 수밖에 없고, 핵심은 식품 관련주와 제약 바이오 관련주가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